네, 안녕하세요. 청개구리는 수익이다. 네, 청개구리 투자클럽 이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또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한번 제가 시리즈물로 모든 거기가 뭐 크게 보면 셀업체, 장비, 소재, 그 다음에 소재 안에 뭐 첨가제 등 해가지고 모든 걸 한번 다뤄보려고 좀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시작에 앞서 여러분, 청개구리 투자클럽은 코인 선물, 뭐 코인 비상장 코인, 비상장 주식, 뭐 장외 주식 이런 거 일절 안내 드리거나 권유 드리지도 않습니다. 소개조차 하지 않으니까요. 혹시라도 이 청개구리 투자클럽으로 이러한 뭐 코인이라든지 뭐 비상장, 장외 주식 뭐 이런 안내를 받으셨다 하면은 무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저하게 무시해 주시고 이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떠한 뜨거운 이슈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제 포르쉐 IPO였죠. 자, 근데 이게 뭡니까? 네, 결국 전기차입니다. 이제 전기차 투자를 위해서 포르쉐는 뭐 IPO를 통해 자금을 좀 더 투자받고 그걸 또 재투자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전기차입니다. 자, 포르쉐 상장 계획 곧 승인. 이제 기업 가치 최대 116조 원.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한데 이제 포르쉐가 결국 자, 폭스바겐 산하 이제 스포츠카 브랜드잖아요. 폭스바겐 산하로는 뭐 아우디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람보르기니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결국엔 폭스바겐이 전기차에 더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상 포르쉐도 뭐 타이칸이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았잖아요. 타이칸부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행거리도 많습니다. 공식적으로 뭐 알려진 것보다도 타이칸이 주행거리가 굉장히 컸고 이게 하이니켈 위주로 진행됐던 배터리였고 여기에 또 대주전자 재료에 실리콘 등급제로 첨가됐던 게 바로 이 타이칸이었고 근데 여기서 결국에는 포르쉐도 지금 내연기관을 없애고 이 전기차로 늘리고 있어요. 지금 SUV 마칸도 그렇고 내연기관보다는 지금 전기차 쪽 결국에는 전기차 그죠? 결국 자 전기차 투자입니다. 시장을 현재 잡아주는 것도 전기차죠. 근데 여기서 전기차가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지난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뭐 전해질이라든지 뭐 동박 이런 것 쪽은 조금 쉬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쉬어가는 거지 이게 뭐 지는 사고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안에서도 이제 뭐 크게 보자면은 뭐 첨가제라든지 최근에 뭐 폐배터리 굉장히 핫하잖아요. 폐배터리 왜 폐배터리 가는지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소재 장비 소재 내에서도 좀 엇갈림을 보이고 있잖아요. 굉장히 가지 못했던 것들이 뭐 좀 가고 있다. 강세를 보였던 게 좀 쉬어가고 있고 강세를 보였을 때 못 간 것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크게 분류해보면 셀메이커 소재 장비 그다음에 여기 폐배터리까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전기차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 여기에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네. 역시나 전기차 침투율 한번 볼게요. 지금 자 순수 전기차의 내연기관차 침투율을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전 세계로 봤을 때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아직까지도 내연기관의 침투율 10%도 안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역별로 보자면 중국은 좀 많이 앞서 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점유율이 확 높아지고 독보적 1위를 좀 차지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세계 점유. 중국은 벌써 이미 판매 대수가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고 지금 다음 기사에서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일단 유럽도 이렇게 긍정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아직 멀었죠. 기타에는 뭐 우리나라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 중국이 25%까지 이거를 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치고 나가고 있고 뭐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밀어지고 있죠. 보조금도 지속적으로 줄이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BYD라든지 뭐 CATL 이런 업체들이 그러니까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배터리 셀 업체 중에서는 이제 좀 치고 나가고 있다. 점유를 LG엔솔 우리나라에 3사 있잖아요. 배터리 셀 업체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제 SK온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점유율이 높은데 이것보다 훨씬 높은 게 지금 중국 업체가 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죠. 자, 일단 관련된 뉴스, 최신 뉴스를 한번 더 추가적으로 살펴볼게요. 일단 LG엔솔, 요게 최근에 조금 긍정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LG엔솔. 네. 자, 미 애리조나 공장 건설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한 차례 좀 진통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1.7조 원 투자 미국 애리조나 단독 공장 건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엔솔 관련된 장비, 뭐 LG엔솔 배터리 셀 업체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 업체들이 조금 최근에 그나마 2차전지 내에서는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LG엔솔 관련이 더 강했냐라고 하면은 자 LG엔솔과 GM의 합작사 얼티엄스 LG가
완공되면서 현지 배터리 셀을 현지에서, 그러니까 미국 내, 현지라면 미국 내입니다. 미국 내에서 최초로 이렇게 생산하게 되는 국내 업체가 되는 거잖아요, 배터리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 엔솔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강세고, LG 엔솔이 시장을 잡아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보자면 이제 뭐 4680 최근에 핫했는데 뭐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건식 코팅 기술 문제, 요거는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좀 저도 한 분석 추가적으로 해서 좀 안내 좀 드리려고 하니까요. 일단 건식 코팅 관련된 거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자, CATL은 뭐 헝가리 배터리,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좀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에코프로 이거죠. 독일 AMG와 리튬 수급. 지금 리튬이 그냥 돈이에요, 돈. 리튬은 돈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뒤에 가서 바로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전기차 성장, 여러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도 역시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뭐 누군가는 뭐 이미 뭐 미래가서 땡겨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아직 평균 아까 침투를 봤죠? 10%. 네, 아직 무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결국에는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IRA, 이게 뭡니까? IRA가 네, 인플레이션 법안 관련하여 수혜를 볼 만한 기업, 그 다음에 즉 시장에 대한 자금이 뭐 아무리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시장 자금이 유입된 걸 선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궁금하시면은 여러분 위에 번호로 그냥 숫자 7번만 문자로 그냥 숫자 7만 눌러서 전송만 해주시면 됩니다. 위 번호로. 자, 뭐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고 제가 종목을 분석해서 이렇게 공개해 드려도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 타이밍 모르시면은 매수조차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수해도 시간이 어느 정도 더 빨리 우리는 챙길 수 있는데 그 타이밍이 잘못 어긋나면은 좀 늘어질 수 있는 부분, 지금 시장이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런 부분 어려우시다면 여러분 숫자 7번만 눌러서 위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종목 한번 지속적으로 봐볼 테니까요. 오늘은 여러분 큰 틀을 안내 드릴 겁니다. 제가 큰 틀을. 네, 그러면서 그 큰 틀 안에 살펴봐야 할 종목 함께 다 공개해 드릴 겁니다. 이 부분 다 기업 분석 완료된 걸로 인해서 정리해서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물론 고점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에 대한 것까지 제가 추가적으로 분석해서 안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5분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딱 5분만. 자, 일단 제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자, 일단 이 기사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전기차 배터리 핵심소의 수산화 리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건데,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리튬 정제 사업에 대해 돈 찍어내는 면허로 표현할 만큼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근데 자, 우리나라는 정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아신다라고 하면 당장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그에 대해서 제가 바로 추가 영상 보완해서 안내 드릴 테니까요. 그러나 자, 임가공 관련 존재합니다. 자, 임가공 관련, 그러니까 이게 재련과 비슷한 개념으로서 이제 가공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제 수산화 리튬에 대해서 임가공 관련된 거를 살펴보자면은, 자, 이렇게 미래나노텍, 유일에너테크, 에코프로, 대보망하네틱스, 요 정도로 좀 압축해서 좀 보여드릴 텐데, 이게 어떠한 실체가 있느냐, 제가 중요시한 게 뭡니까? 네, 실체입니다. 실체. 그냥 막연하게 막 어디는 뭐 미공개 정보가 있다, 개소리입니다. 솔직히 미공개 정보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냥 얼마만큼 더 열심히 분석하고 선점해 나가느냐, 그런 거를 좀 봐주세요. 그리고 이를 믿고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에 대해 평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일단 임가공 수산리튬 관련, 네, 정확한 팩트는 사업보고서입니다. 이 사업보고서를 관가하는 분도 있는데, 이 사업보고서, 자, 일단 이건 미래나노텍입니다. 미래나노텍. 자,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과 2000지 성장상을 위한 주요 사업 내용 및 향후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미나텍은 원래 그 모터 관련된 거랑 해가지고 원래 뭐 냉장고 이런 TV 이런 쪽에 조금 이제 부품 쪽이었는데, 최근에 좀 떠오르던 게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수십 개월가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좀 큰 틀에서 장기비로 봐야 될 건 이 수십 개월가 얼마만큼 잘 부착되어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포스코 케미칼이 뭐 리튬 호수까지, 뭐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 관련된 이슈 많이 봤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제일 못 갔던 양극재 기업 중 하나예요. 근데 대규모 공급 계획을 체결하면서 주가가 완전히 달라졌고, 또 공매도 타겟이 됐던 게 바로 포스코 케미칼인데, 이런 부분을 지금 쇼커버도 들어오면서 긍정적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역시나 이 앞에서 저희가 살펴봤죠. 에코프로 리튬 관련된 유럽 쪽의 체결 뉴스 봤잖아요.
이 에코프로도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양극재 관련돼서 하이니켈은 에코프로 빔이 사실 LNF와 좀 비교하기는 그렇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던 게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그래서 캐파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LNF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물론 뭐 연초에 잡음이 있었지만 그 잡음은 사실 기업 가치를 훼손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 왜냐면 선제적으로 이미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코프로 빔이 양극재,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수산화 리튬 임가공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에코프로는 폐배터리도 있죠. 폐배터리. 그러니까 이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이 최근에 핫했던 이유가 뭡니까? IRA. 예. 인플레이션 법안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현진의 광물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 폐배터리에 있어서는 이거를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지 광물 생산이 어렵다 그러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현지에서 안 내면 미국에서 뭐 이 인플레이션 법안에 대한 수혜를 못 받는데, 그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폐배터리죠. 그러니까 폐배터리를 통해서 이 수산화 리튬이라든지 양극재를 추출해가지고 그냥 뭐 소재 성분들을 추출해가지고 재활용한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 인플레이션 법안을 피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폐배터리가 좀 긍정적으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대보마그네틱스. 대보마그네틱스는 원래 장비, 탈철 장비예요.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 셀업체 LG엔솔, 삼성 SDI, SK온 모두 다 들어가요. 고객사 다변화돼 있고, 그 탈철 장비는 그냥 불순물 제거를 뭐 해주는 그런 장비다라고 쉽게 이해해주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대보 마그네틱스의 성장성은 바로 이 임가공. 그러니까 이 첨가제 관련돼서 포트폴리오 사업 확장을 무궁무진하게 좀 다변화할 수 있다는 거에 좀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보 마그네틱스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종목 중 하나다. 기업이다. 장기 투자 다 가능한, 장기적인 뷰 가능한 거. 유리엔테크가 최근에 좀 떠올랐죠. 왜냐? 바로 유리엔테크도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인 제형택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제형택이 사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배터리용 고순도 탄산 리튬 양산 추출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상장된 기업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지분 가치로 인해서 최근에 떴고, 또 탄산 리튬 관련돼서 순환 리튬 관련돼서도 떴고, 그다음에 얘는 원래는 본업은 장비주죠. 노팅 스태킹 해가지고 조립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장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기업들 지금 한번 차트 점검도 해드릴게요. 이거 좀 더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까지 살짝 제가 코멘트 드릴 테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 자, 일단 에코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는 사실 지난 에코프로 BM에 대한 강세로 인해서 그에 대한 지분 가치를 통해서 2021년에 굉장한 강세를 보여주었다가, 물론 뭐 잡음이 많았죠. 선제적으로 뭐 미리 정보를 알아서 뭐 정보 매매를 진행했다라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이 기업 가치를 결국에는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를 다 물량 소화하고 나서 이제 다 재차 자리를 잡아가는 부분. 근데 이 중에서 오늘 또 강세를 보이는 건 방금 제가 뉴스에서 확인했듯이 수산화 리튬에 대한 이제 유럽 쪽에서 원자재 수급에 대해서 이거를 해소해 놨다라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이 고점 돌파, 그러니까 갈론갈이라고 지금 원래 약세장에는 좀 가는 놈이 가는 경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사실 이건 좀 따라붙을만 하다.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좀 따라붙을 관점으로 좀 볼 필요 있으니까는 참고해 주시고, 혹시라도 여기서 오늘 장대 양봉에서 좀 따라가기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좀 눌림에 있어서 이전에 좀 박스권이 형성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고 한 11만 5천 선에서 눌림이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좀 분할 관점에서 공략해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항 영역은 이제 12만원 안착해준다면 솔직히 13만원까지는 좀 추세적으로 긍정적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미래나노텍입니다. 미래나노텍, 미나텍 굉장히 아주 처음에 이게 시세가 나온 게 포스코 케미칼이 자체 리튬 호수에 대한 개발권도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미국 내 현지에서 대량의 양극재 이제 공급 계약의 공시를 내면서 그때부터 좀 미래나노텍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수급이 빠진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이제 수산화 리튬 관련돼서 긍정적 흐름이 이어진다라는 부분, 고점 뚫었죠, 이거는. 자, 사실 여기는 지금 미래나노텍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동도 어느 정도 지금 3파까지 나왔다, 단기 3파까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좀 이제 보유자 영역들에서 이런 거 대응할 때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탈하면 여기서 그냥 수익 청산하겠다, 이런 기준을 잡고 하는 게 낫고, 사실 여기 좀 따라붙는 거는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유자 영역 관점에서 좀 체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유리엔테크. 유리엔테크도 지금 저항 영역에 대한 물량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지금 이전 고점 대비해서 딱 보자면은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하나 보는 게 이 하락에 사실 이 유입된 강력한 자금이 하락에 시달린 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물량 테스트 흐름 나오면서 잡아줬고 왜냐면 저항 막혀서 지금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량 들어왔고 한 차례 털렸지만 물량 더 추가적으로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수 지금 자금 유입된 걸 고려했을 때 이건 저는 21,000원은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고 보고 고가형에서 갈롱갈이라고 이게 뭐 물론 지금 최근 시장을 고려했을 때는 좀 고가형에다 부담이 되긴 하지만 저는 지금 뭐 폐배터리 관련이라든지 뭐 이런 수산리튬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탄산리튬 관련돼서 유레온테크 장비주도 있고 그 다음에 지분가치에 대한 거를 고려했을 때는 지금 좀 이제 한 번에 자금을 크게 들어가기보다는 자기가 투자를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걸 고려해놓고 그에 따라서 분할로 쪼개서 접근하는 걸 좀 권유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유네테크 지금 21,000원만 잘 물량 소화해준다면 충분히 고점 이전 고점 즉 쌍둥이 세울 가능성 높다. 지금 희망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끝으로 자 대부마그네틱스입니다. 자 대우마그네틱스가 사실 이거는 제가 좀 매집을 해나가면서 수익을 크게 창출했던 건데 오늘은 그냥 굳이 이 수익 자랑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우마그네틱스 지금 탈철 장비 그리고 여기 임가공에 대한 거를 성장 모멘트로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지금 자금 유입된 게 지금 이탈된 게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물량 고점 나오고 나서 물량 수하는데 지금 5일선 좀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5일선 주가 다시 안착됐죠. 네. 돌림 나오잖아요. 이거 다시 단기적으로는 요 구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정배열 구간에서 5일선 안착되고 6만 보시면은 6만원에서 62,000원 구간에 대한 물량 소화를 이쁘게 잘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만 물량 소화 해준다면 갑니다. 그리고 좀 더 시장 또한 긍정적인 흐름이 나가준다고 하면은 7만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대부마그네틱스는 사실 지금 좀 이게 분할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다. 즉 오늘 봤을 때 제가 네 종목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 미래 나노텍만 사실 고점 영역 보유자 영역이고 나머지는 접근할 만한 유효한 구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럼 오늘 참 많은 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2차전지 제가 시리즈로 한번 좀 기획해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좀 관심 가져야 될 부분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금 늘리지만 좀 적금식으로 봐야 될 거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싹 다 다뤄드릴게요. 장비부터 소재, 배터리 셋업체까지.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최근 시장에서 관심 뜨거운 거 먼저 제가 좀 다뤄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투비 컨티뉴 다음 편도 좀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기업 분석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타이밍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건 아실 거예요. 주식 투자하시면서 이 타이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타이밍을 자 그리고 쉽게 여러분 다 번호비 있잖아요. 쉽게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위에 번호로 제가 기업 분석 자료 이런 거 다 공개해서 안내 드립니다. 그리고 타이밍까지 심지어 안내 드릴 겁니다. 위에 번호로 여러분 숫자 7번만 눌러서 문자 답장 주시면은 이 모든 거 낱낱이 공개해 드리면서 타이밍까지 제가 직접적으로 매수 매도 관련된 신호까지 안내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힘든 시장 우리 청개구리처럼과 함께 이겨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의 힘든 시장, 힘든 시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 또 돌아보면은 이 힘든 시기가 왜 매수를 안 했을까라는 그런 껄무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식에 사실 가장 제가 믿는 것 중 하나는 복원력입니다. 그리고 그 복원력에 있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산업에 있는 기업이라면 충분히 장기비로 볼만합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다음 편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